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2019년도 2월 6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제가 노래를 조금 전에 11곡을 도전해서 노래를 940번까지 노래를 마치고 이제 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햇수로 3년 차인데 많은 경제 정책과 많은 정책에서 혼란과 미스와 실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강요, 청와대 참모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정책을 순리에 어긋나게 입맛대로 막 주물르려고 하는 데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됐고 무슨 시간을 제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부 강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아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든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이나 힘든 사람들은 지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남들처럼 돈이 많아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월세나 전세는 살지 않습니다. 조그만 집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에 전혀 불편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30평 아파트에 사나 나처럼 그냥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집에서 사나 잠자는 것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전철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아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장도 있고 물론 서울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하는데 부동산의 이해득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저도 참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에 투기할 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난리를 쳤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지금 온 나라가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이 세금이죠, 세금. 정부가 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법하고 이 세금 이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법으로 다스리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두드리면 세금 내야 되고 세금도 안 내면 범법자 되고 재산 몰수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출장을 미국을 가장 많이 가봤습니다. 30군데 가봤어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고층 빌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기 때문에 뉴욕이나 시카고, LA 이런 지역의 대도시들은 고층 빌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떨어지면 다 1층, 2층 다 그래요. 왜? 땅이 넓으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미국은 인구도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렇게 땅값이 많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경제 GNP, GDP 성장에 비해서 더 몇 배로 오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인구가 낮고 팽창하니까 서울의 땅이 많이 확장했음에도 땅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이라든지 좋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려고 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서 지금 자꾸 부동산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어떻게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경제에는 경제 논리가 있는데 어떠한 경제 행위를 막으면 그 경제 활동 행위에 의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절대로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안 올라도 좋습니다. 몇 푼 하지도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웬만한 사람은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얼마 되는 나가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 정부가 이제 과도하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집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 팔면 이거 아직 누가 삽니까? 결국 있는 사람이 여기에 사놨고 그걸 뭐 투자를 했는지 투기를 했는지 그건 둘째치고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살면서 또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값 잡는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세금했는데 요즘에 이제 2019년 들어가지고 뭐 제가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그 공인중개사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매매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 들어왔지만 뭐 아파트 값이 몇 억이 떨어져서 적게 불러도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가 안 팔리고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가격 자체가 지금 있는 기존 아파트보다 높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또 건설업체가 또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복잡 미묘한 것입니다. 마치 신체가 살을 빼가지고 날씬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갑자기 날씬해지면 또 부작용에서 다른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 쳐가지고 집값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임대료도 내기 힘들고 그 사람들이 시켜먹는 뭐 막말로 식당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안 되니까 그 공인중개사들이 소비 활동이 안 하니까 그와 관련된 업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문구류도 줄어들고 뭐 컴퓨터 업종 이런 게 다 곳곳에 미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어떤 경쟁이가 수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인중개사 관련 업종이 취약하게 불황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있는 집 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신규 건축 수요가 사라졌어요. 신규 건축 수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축이야말로 이 종합 경제의 어떤 표면, 건물을 하나 지면 건물을 지려면 건축사, 설계사 등등, 뭐 감리사, 그다음에 건축회사, 뭐 여러 가지 그 건물 하나 짓는데 뭐 첨단 장비까지 동원되고 뭐 건물을 지면 가전제품, 그 안에 인테리어 업종, 뭐 벽지, 뭐 벽돌, 시멘트 등등. 그또 그 건축사가 사라지면서 인쇄업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건축 수요가 줄어가지고 또 건축 수요가 주니까 관공서도 타격이 있죠. 세금이 덜 들어와요. 건물 짓고 각종 세금이 분양대금 또 여러 가지 취득세가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정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줄이기, 일자리 파괴 정책을 하는 정부입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아주 뭐 최저임금에서 다시 또 한번 얘기했지만 이 건축 수요가 사라지고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재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도 있어야 돼요. 공장이라는 건 이런 뭐 벽돌이라든지 나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새로운 건축이 들어오면 이 전자제품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가전제품 또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배관이라든지 뭐 보일러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그 신규 업종의 그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쪽 공장이 사라졌는데 그 공장이 가동이 줄어들었어요. 또 건축자재는 또 그거를 직접 도매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도매 소매 직원들 일자리도 사라지고 또 건축도 굉장히 고급 자재는 무역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들어와요.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무역의 수요니까 또 관세도 줄어들죠. 그래서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건설과 관련된 또 음식 숙박업도 불황입니다. 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녁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숙박업소가 방이 넓으니까 한 방에 4명씩 자더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이제 건축 현장에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어디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 출장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더라고. 음식 또 그분들이 저녁 건설 음식에서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뭐 삼겹살도 한 번 먹고 음식 숙박업이 또 불황이에요. 그 근처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정책을 핍니까? 이건 진짜 최악의 정책인데, 부동산 보유세 증세. 이게 진짜 이게 나쁜 법입니다. 나쁜 세금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보유세 증세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정주택이 뭡니까? 가정주택은 이게 1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현찰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거나 팔거나 해서 현찰이 돌아야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그 좋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막 중과세를 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걸 자꾸 세금을 내버리면, 지금 그런 사람 은퇴하신 분들이 고정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 갖고 있어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노후를 편하게 사는데 자꾸 세금을 따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세금 내야 될 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 현장이나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해가지고 세금이 돌아오고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경제 성장 팽창이라고 하죠. 경제가 자꾸 퍼지는 겁니다. 커져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 있는 건 좋지만 그대로 있는 부동산에 자꾸 세금을 중과해버리면 이 세금을 어디서 누가 냅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쁜 세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 증세입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 자기 사는 집이에요. 집이 그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안락하게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편하게 살자고, 임대료 안 내고 살자고 지은 집인데 그 자꾸 세금을 많이 내기면 어떡합니까? 서민들이에요. 사실 무슨 아파트 10억, 20억짜리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서민이에요. 아파트 가격만 올랐지 고정소득이 한 달에 엄청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저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 이미 퇴직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지금 노년에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자꾸 세금을 매겨봐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부동산 있으니까 세금 내려고 그냥 아파트 경비도 하고 이러면서 세금 내기 바빠가지고 허둥댄대요. 세금 내기 바빠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갖다가 자꾸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자산이 급락하면 갑자기 급락해버리면 심리적인 불안과 허탈감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제가 오르는 것을 저 역시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또 부동산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행도 문제죠. 은행도 담보를 잡고 있는 물건의 그 가격이 하락되면 나중에 상환 못하면 경매도 붙이고 유찰되고 그래가지고 은행이 또 부실화되는 겁니다. 또 이제 신규 대출이 줄어드니까 은행이 또 은행 업무가 줄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940곡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지적을 했는데, 2부 넘어가기 전에 노래를 한번 한 곡 하겠습니다. 노래는 주현미 가수의 내일 가면 안 되나요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주현미 가수도 노래를 하면서 쉽지 않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죠. 제가 두 분을 소개했는데, 한 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천재 가수 김용승 가수가 제일 잘 부르고, 또 한 분도 잘 불러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김연희 씨가 내일 가면 안 되나요라는 노래를 너무 잘 부릅니다. 제가 딱 한 번 불러봤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그 세상에 뭐 대책이 없는가? 이 세상은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하면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억지로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집값을 억지로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잠시 주춤하시면 다시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강한 마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걸 죄악시하는 풍토의 정책은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사야죠. 그래야 부동산 경제, 부동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겨우 한 채 가지고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은 두 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투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마치 그냥 전체 이 부분이 잘못된다고 그 사람들 매도하거나 잡아가지고 죄악시하는 그런 정책은 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는 시장 원리와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투기와 투자는 다른 개념이다. 세상에 투기와 투자는 다른 개념인데 투기도 엄격히 보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좋다. 투기 목적으로 샀다. 근데 올랐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빠지게 폭삭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책임 아닙니까? 주식 투자 똑같잖아요. 주식이 투자냐 투기냐. 투자는 영어로 investment고 투기는 speculative, 투기적인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는 다른 개념인데 그 무리한 경착력, 억지로 한꺼번에 막 부동산 잡았다 이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강남에 아파트가 내려간들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능력도 없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경착력은 시장에 혼란만 생기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악순환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때려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남에 부동산 하지 말고 왜 이 강남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강남은 옛날에 서울이 아니었어요. 이 강북이란 곳이 옛날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갖다 고층 빌딩을 짓고 그 집을 매입하려 때려 부시고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땅 지가가 비싸니까 허허벌판인데 가서 고층 빌딩 올리고 그래야지 막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인프라가 들어가고 교통도 좋고 뭐 예술 문화 이러니까 또 강남으로 이주를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자꾸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런 강남처럼 뭐 강서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강북 이렇게 네 군데의 거점에 강남 못지않은 이런 자꾸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문화 예술 뭐 이런 시설도 들어오고 뭔가 그 지역을 랜드마크화되어 있는 관광 활성화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고 각 서울시와 그 구청 직원들 구청장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자꾸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분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가 자주 가는데 구로 가리봉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지금 오피스 빌딩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강남에서 많이 이주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이 싼데 좀 교통이 나빠요 거기가. 지하철도 있고 하지만 지하철 7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지만 이 승용차가 되니 너무 교통지역이에요. 출퇴근 시절에 출퇴근 되면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분들께서는 그 지역을 뭐 지하도를 넣는다든지 고가를 또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무리한 경착력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다 부동산이. 그리고 모든 책임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집을 세상에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야 집 두 채 갖지 마라. 집 두 채 가지면 범법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몇 채 사라 이런 참견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 중과세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한 채 배우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그 부담스러워요. 자꾸 공시지가 왜 자꾸 올립니까? 거기서 무슨 사무실 영업을 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그런데 갖고 있는 보유세 하나 가지고 보유세 얼마 매겨가지고 자꾸 뭐가 또 올라갑니까? 의료보험료 올라가죠. 국민연금 올라갑니다. 이거 다 세금에 직결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일반 서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노래 한 곡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정말 명가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조미미 가수 정말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명가수인데 목포 출신 가수님입니다. 이분이 여자의 꿈 노래를 한번 제가 이 노래를 2017년도에 불렀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조미미 가수 너무 잘 부르시는데 여자의 꿈인데 제가 딱 한번 불러봤는데 2019년인데 지금이 2017년도 10월 달에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자의 꿈 한번 불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불러서 그런지 제가 조금이 약간 어색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거의 한 1년 반 만에 한 번 불러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강의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 부동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쉽게 이렇게 함부로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그 모든 국민들 부동산 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국토부 심지어 국방부 문화 모든 부서가 이런 정책을 하나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전, 후, 좌우 조금 더 하면 꼭대기까지 보고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내 본 뜻은 이런 메시지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 잘못된 일이 없을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인들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관이 5060, 2030 동남아라고 하라 그래서 바로 하루아침에 잘렸잖아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 막말을 많이 하시는데 참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가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 천냥빚을 진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그 모든 피해는 모든 국민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시 재고하시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정책 경기도 활성화시키면서 투기도 잡고 이런 거로 생각하지 투기만 때려잡으면 모든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은 정책의 실행에 따라서 전후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부동산 두 채, 세 채 갖고 있지 마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세금 중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이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은 저와 저 친구 중에도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 사주를 받고 하는 강의도 아니고 그런데 공인중개사 업종이 무너졌죠. 가장 큰 거는 건설 경기에 쇠퇴하죠. 엄청나게 경기가 쇠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줄이지 마시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경착륙시키지 말고 연착륙시키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지 갑자기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음력 새해 설날에 부족하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여람되지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대한민국이 모두 힘을 합쳐서 경제 건설하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